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건강운동관리사 운동부하검사 파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운동부하검사 솔직히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크게 막 유형이 막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셨다면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유형이 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고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운동부하 검사의 주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운동부하 검사 여러분 목적이 뭐죠? 허혈성 심장질환의 그 감별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운동부하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심장질환의 어떤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예후를 보고, 운동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있죠. 뭐 혈압이나 최고 운동 능력을 측정할 때, 우리 VO2max 같은 거 측정할 때, 그다음에 이제 뭐 심혈관 질환이나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치료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그 1번 문제에서 4번 보면요, 무릎 관절염 환자의 등급 평가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관절염 환자의 등급 평가는 운동부하 검사의 주요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틀리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자, 2번 볼게요. 운동부하 검사 적응증. 여러분, 그 적응증 이제 나오는데, 전형적인 흉통 증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형적인 흉통 증상이라고 하면 그 되게 막 오그라들고 쥐어짜고 타는 듯한 어떤 중압감이나 무거운 느낌이 드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흉통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가 이제 복장 및 뭐 흉골하, 그 다음에 이제 가슴오리, 흉곽 그 중앙을 가로질러서 방사가 되고, 이제 심하면 이제 팔이나 어깨, 그 다음에 뭐 목, 턱, 치아, 뭐 팔뚝, 손가락, 어깨 사이 부위 뭐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유발 요인으로는 뭐 운동을 막 엄청 고강도로 했다든지, 과로, 흥분, 뭐 다른 형태의 어떤 스트레스, 추위나 뭐 어떤 밥 먹고 나서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전형적인 흉통의 특징이 뭐냐면, 휴식을 취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그 약물을 투여했을 때 이제 몇 분 내로 완화가 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운동이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흉통이라고 했는데, 운동이랑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 복용 후에도 완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완화되는 것이 흉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추운 날씨, 요것도 맞고요. 팔과 어깨의 방사통,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가슴의 통증, 요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운동부하 검사 그 심폐재활협회에서 제시한 임상점 기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요것도 이제 문제 많이 나오죠. 그 건체평에서도 나오고,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빠삭하게 여러분들께서 외워두셔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저위험군은 7m 이상의 운동 능력이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최소 7m 이상의 어떤 최대 기능적 수행력이 있으면 요거 저위험군에 해당이 되고요. 고위험군은 임상적 우울증과 증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임상적 그 유의무이한 우울증과 우울 증상은 고위험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고위험군은 최대 기능적 수행력 5m 미만의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회복기에 유의한 무증상 허열, ST 분절이 2mm 이상 하강하는 거, 요거 3번 맞고요. 4번 중위험군은 중등도 운동 강도 수준이며 ST 분절의 2mm 미만의 하강이어야 하는데, 이제 무증상 허열, 요게 이제 중위험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울증, 요거는 고위험군이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상대값의 단위는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미닛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최대 산소 섭취량 이렇게 단위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 체중이 다른 사람들 간에도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할 수 있게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상대값의 단위는 요거다 맞고요. 심혈관 질환자의 사망 예후 정도를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 강력한 사망 예측 인자로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틀린 거 2번이 되겠습니다. 최대 심박출량과 동정맥 산소차로 산출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심혈관 질환자나 그 폐질환자는 VO2 피크 요걸 쓰죠. 그래서 만성 질환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심폐 체력을 설명할 때는 VO2 맥스보다는 VO2 피크 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트레드밀과 자전거 에르고미터 운동 부하 검사 비교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트레드밀은 자전거보다 혈압 측정이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는 막 이 뭐 심전도 막 붙이고 뭐 혈압 뭐 이렇게 하고 막 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근데 자전거 보세요. 자전거는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타다닥 붙여놓고 혈압 측정하고 얼마나 쉬워. 이 사람 막 뛰면서 이 뛰는 사람한테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앉아서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래서 자전거 에르고미터의 특징이 이제 저렴하고 이동 가능하고 혈압과 심전도의 측정이 용이하다. 이 특징이 있죠. 트레드밀은 그 자전거보다 심전도 검사가 비교적 용이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는 트레드밀보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자전거 에르고미터 같은 경우는 국소 근피로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VO2 max가 굉장히 과소평가될 그 여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4번 그 자전거 에르고미터의 단점은 그쵸 국소적 피로로 트레드밀보다 검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검사를 내가 일찍 중단을 하니까 VO2 max가 과소평가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그 운동부하 검사에서 이렇게 표가 막 기다랗게 나오고 막 하면 이제 그때부터 멘붕인 거죠. 근데 전혀 이런 표 문제들이 멘붕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쉽다. 자, 일단은 이거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뭐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수를 받았고, 자, 지금 약물, 베타 차단제나 스타틴,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았대요. 그래서 심장 재활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 운동 부하 검사를 얻었다.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할 거가 일단 단계가 1, 2, 3, 4, 5가 있고 회복 1분, 2분, 3분이잖아요. 자, 5단계에서 어쨌든 끝났다는 거야. 종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회복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종료가 될 거고 이 종료 전과 후로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종료 전과 후로 파악을 해보겠다. 자, 볼게요. 심전도상으로 운동검사의 절대적 종료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종료일 때 ST 분절이 2mm 하강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ST 분절이 2mm 이상 하강하면 요거는 상대적 적응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 자, 니은 미국 심폐재활협회 위험 분류에 따르면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지금 그 ST 분절 2mm 하강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증상 없이 이게 하강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왜 속하냐면 ST 분절이 증상 없이 ST 분절이 2mm 하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될 거고요. 디귿 볼게요. 최대 수축기 혈압이 5단계에서 15mmHg로 하강하였으므로 상대적 종료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볼게요. 지금 혈압이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속도도 계속 높이고 경사도 높이고 있죠. 심박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계속 늘렸을 때 혈압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180에서 165로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보세요. 지금 거의 그 수축기 혈압이 엄청 하강을 했잖아요. 10mmHg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 적응 종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0mmHg 이상 하강을 한 게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종료 기준이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리을 B씨의 허혈 역치는 135비트래요. 그 다음에 최대 심근 산소 요구량은 22,275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때 종료가 됐고 허혈 역치는 뭐예요? 요거죠. 마지막 심박수. 그래서 135 맞고 최대 심근 산소 요구량은
그 심박수 곱하기 수축기 혈압이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65니까 135 곱하기 165를 하게 되면 22,2275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답은 지금 옳은 거 고르는 건가? 봐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요. 이렇게 다 풀어놓고도 틀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지만 그 종료됐을 때의 전후로 그거를 내가 어떤 상황을 읽을 수 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운동 부하 검사를 했고 이 사람은 뭐 지금 협심증 진단받고 칼슘 채널 차단제, 베타 차단제, 스타틴 어쨌든 뭔가 처방받아서 복용 중이네요. 자, A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박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안정시 심박수가 섬액인 것은 약물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표현이죠. 그쵸? 맞다. 자, 심박수는 일반적으로 1m 상승할 때 1분당 약 10회 정도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 사람 예측 최대 심박수의 85%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박수 변동 부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심박수 변동 부전에 해당이 되려면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베타 차단제 복용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그 예측 최대 심박수의 85%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조건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자, 4단계 종료 직후 회복기 1분 때 심박수가 12회 이상 감소하지 않아서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쵸? 종료하고 나서 그 1분 종료하고 나서 최소 1분 동안은 12회이고 그 다음에 2분 동안은 22회 이렇게 이제 심박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높고 위험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2회 이상 감소하지 않았나? 어디 보자. 회복기 1분 때 지금 130에서 122밖에 8비트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볼게요. A씨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볼게요. 일단 종료가 일단 언제인지를 봐. 종료 230에서 90일 때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시일 때는 130에 80이었네. 이거를 보고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1번 운동 시 과도한 수축기 혈압 상승 기준은 남성은 210mm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맞죠? 남성은 210, 여성은 190 이상일 때 이제 과도한 수축기 혈압 상승이라고 본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심근산소 요구량은 허혈 역시의 중요한 지표이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JNC7, JNC7에 의하면 안정시 혈압은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혈압 기준이 이게 그 협회마다 달라가지고 너무 짜증나는데 그 JNC7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고혈압 전 단계가 있어. 그냥 나는 그냥 고혈압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고혈압이면 고혈압 전 단계, 뭐 전전 단계, 후 단계 뭐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자, JNC7의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거는 120에서 139, 그다음에 그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130에 80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네.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4번 최대 운동 시 과도한 수축기 혈압 상승에 해당하므로 상대적 그 기준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상대적 중단 기준은 250에 115를 초과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23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당이 안 된다. 뭐야? 그래서 기준에 해당한다? 아니다. 해당 안 된다. 답은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운동부하 검사 시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가음성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음성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거 항상 그 민감도 특이도 해가지고 구하잖아요.
질환이 있는 애들, 질환이 없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양성으로 질환이 있다라고 나오고 음성으로 질환이 없다라고 나올 수 있죠. 가음성에 해당하는 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질환이 없는데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질환이 있는데 질환이 없다라고 판단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보세요. 종아리 통증으로 검사를 일찍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다른 어떤 심장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운동을 수행을 했는데 종아리 통증으로 검사를 일찍 중단했으니까 이 사람이 질환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가음성의 원인이 되고요. 2번, 충분한 심전도 리드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전도에서 그 SC 분절 2mm 이상 이제 하강하면 우리가 심근허혈의 그 지표를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기에 심전도 리드가 충분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심전도가 그 리드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 문제 없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가음성의 원인이 됩니다. 3번 보세요. 교감신경 작용제에 이게 이제 헷갈리죠? 교감신경 작용제라는 거는 이제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그 약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심근 수축력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근의 산소 그 요구량이 증가를 하니까 야, 이 사람 허혈 있는 거 아니야? 심장이 막 계속 그 심근산소 요구량이 엄청 높아지니까 와, 이 사람 문제 있다. 이 사람 허혈이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양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 그 질환이 없는데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양성의 원인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축부순환에 의한 관류 기능 보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상 작용으로 인해서 얘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가음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심전도 문제 나왔네요. 10번. 자, 평소 운동 중에 흉통을 호소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지금 보면 이 심전도를 봤을 때 이 좀 SC 분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다운슬로핑 SC 분절 하강 이렇게 나타난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강력한 심근허혈 이 사람 심근허혈이야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 리드 2번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뭐 아무튼 여기도 나온다. 아무튼 이 사람 심근허혈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억 보세요. 흉통을 호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어쨌든 흉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 심근허혈의 증상이 있으니까 흉통을 호소할 수 있겠죠. 운동 그 검사 중에도. 그래서 기억도 받고 그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에 적응증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심근허혈 어쨌든 그 혈관이 막혔으니까 그 관상동맥 조영술이랑 스텐트 삽입에 어떤 적응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 디귿 보면 심근의 허혈 부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SC분절 하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허혈이 있다 없다 요거를 볼 수 있지 이게 심장에서 어디 부위에 됐는지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SC분절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제 허혈 부위를 우리가 그 리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강 같은 경우에는 심근허혈이 있다 없다 정도만 판단을 할 수 있지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절대적으로 운동부하 검사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흉통이 있고 SC분절 2mm 이상 어떤 뭐 하향이나 수평 하강은 상대적 적응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자, 다음 슬로프 SC분절 하강으로 강력한 심근허혈 의심된다. 네, 요거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계속 운동부하 검사의 어떤 절대적 적응증, 상대적 적응증, 금기사항 같은 경우는 시험이 계속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좀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상대적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뭐 최근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는 거는 상대적. 나머지는 다 절대적 적응 그 금기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1번으로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었겠네요.
자, 운동부하검사 심전도 문제 나왔고, 자, 이번에는 ST 분절이 상승하는 특징인데, 여러분 상승하는 거는 그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야?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 다음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허열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죠? ST 분절 하강. 하강이고, 디지털리스 독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ST 분절 하강이고요. 볼프 파킨슨 화이트 증후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ST보다는 PR 간격에 어떤 단축이 나타난다. 어쨌든 ST 분절 상승하는 경우는 심근경색 요거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심전도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어요. 자, 미국 심폐재활협회 위험분류 기준, 이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이 나오고 거기에 각각의 경우들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나온다. 어쨌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거 고르래요. 자, 자심실 박출률 40에서 50, 요 사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위험군에 속합니다. 40, 50이 이제 기준이고요. 40보다 낮아야 고위험군이 되고 50 이상이면 저위험군, 40과 50 사이는 중위험군이 됩니다. 자, 운동화도 5m 이하에서 협심증 발생한다. 요거 고위험군이죠. 수치를 아무튼 잘 외우고 있으면 돼. 자,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술 이후 합병증이 없다. 요거는 이제 합병증이 없잖아요. 저위험군. 자, 안정시 조기 심실 수축이 분당 6회 이상 발생하는 거, 이거 굉장한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복합 심실 부정맥, 심실 빈맥, 조기 심실 수축, 분당 6회 이상 하는 거는 다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아스텐드 라이밍 자전거 에르고미터 검사 결과이다. 자, 이걸로 추정할 수 있는 최대 산소 섭취량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진짜 화려하게 나왔죠. 어쨌든 이게 기출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왔을 때 잘 풀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5분, 6분일 때에 이제 이 심박수를 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이 심박수의 평균을 구해. 5분과 6분일 때의 심박수 평균. 그래서 162 플러스 170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이 평균이 이제 166 BPM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찍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에다가 점을 찍어. 지금 이 사람 166이었으니까 여기가 되겠네. 여기에 점을 이렇게 찍는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냐면 부하가 150W잖아요. 이거를 환산을 하면 900kg 미터 민 요게 된다. 부하가. 그래서 부하가 900이니까 여기 부하의 남자 900이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다 점을 찍어. 그 다음에 연령 보정 개선은 아무튼 이 사람 35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쓸 거예요. 나중에 다 값을 구하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점을 지금 여기랑 여기 찍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어 이렇게 이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요 띠롱 2.4가 나오게 된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시험장에 자를 갖고 들어가야 할 판이야. 어쨌든. 자, 최대 산소 섭취량이 2.4 리터 퍼 미닛이 나왔네. 근데 이 사람 지금 단위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고쳐야 돼.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미닛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단위 조작을 해야겠네. 자, 2.4 리터 퍼 미닛 요거를 고쳐야 되니까 위에 나는 밀리리터를 두고 싶어. 봤더니 리터 없애자. 1리터는 1000ml네. 그 다음에 킬로그램 아까 아래 있었잖아요. 이 사람 몇 킬로그램이야? 78kg래요. 그래서 78kg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에 아까 연령 보정 개수 있죠? 0.87. 0.87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26.77ml per kg 미닛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잘 풀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아무튼 기출만 잘 풀었으면. 자, 다음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증상 제한 최대 운동 검사의 절대적 종료 기준. 아, 여러분 뭐 이거는 알고 계셔야죠. 자, 협심증. 아, 심각해. 절대적으로 종료해야 됩니다. 자, 청색증, 창백. 이것도 그 절대적으로 종료해야 돼.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1번. 호흡곤란, 다리경련.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상대적 적응증이고요. 고혈압 반응 과도하게 이것도 상대적 적응증에 해당이 됩니다. 15번 무난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자, 16번 문제가 조금 이제 수학적인 어떤 감각, 센스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려웠지만 좋은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좀 출제가 되겠구나. 어떤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문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기는 고정식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최대한 운동검사 결과인데, 자, 예측된 최대산소 섭취량을 구하래요. 자, 이 사람 이때 봤더니 자, 심박수와 산소 섭취량이 선형 관계를 이룬다고 가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심박수를 가지고 최대산소 섭취량 VO2 값을 이렇게 선형관계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거야. 심박수가 이제 그 강도가 심박수가 110일 때, 132일 때, 153일 때 각각 산소 섭취량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점이 총 이제 3개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점이 3개인데 여기가 하나는 110, 하나는 132, 하나는 153일 거고, 자, 우리가 그 최대하 운동 검사이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을 구하려면 이제 최대 심박수일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최대 심박수가 요거잖아요. 220에서 나이 40살을 빼니까 최대 심박수는 180일 거란 말이야. 이때의 VO2 맥스 값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야, 심박수 180일 때 VO2 맥스 얼마나 나올 것 같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을 가지고 이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식 자체를 회기식을 구해야 돼요. 회기식을 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점이 보면 3개란 말이야. 110, 132, 153, 3개인데 이 중에서 어떤 점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 이 회기식을 구할 거냐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분당 심박수가 110회 이하로 나오면 낮은 심박수 수준에서는 그 일일 변동성과 뭐 개인차가 커져서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VO2 맥스를 예측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0이잖아요. 이 값은 쓰지 않겠다. 이거는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무난하게 이제 바로 식 세워가지고 풀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가지 점을 가지고 풀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132일 때는 VO2가 몇이래요? 17.8이래요. 그 다음에 153일 때는 몇이래요? 21이래요. 그래서 이 2점을 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이제 회기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구해야 될 거는 뭐죠? 일단 선형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이때 a는 뭐예요? 기울기. b는 뭐예요? y 절편. 기울기를 구해보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변화량이죠. 그래서 x값의 변화량 153에서 132, 그 다음에 y값의 변화량 22에서 17.8 이렇게 빼주면 되죠.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이걸 구하면 0.2가 나옵니다. 그러면 식을 우리가 y는 0.2x 플러스 b라고 세울 수 있겠네. 자, y절편값 어떻게 구하죠? 이때 y가 22. 요거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22는 0.2 곱하기 153 플러스 b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b 값이 몇이 나오냐면, 풀어볼게요. 계산기 좀 두드려보자. 내가 그때 잘못 구했나? 0.2 곱하기 153은 30.6.
22에서 마이너스 30.6을 빼면 마이너스 8.6, 이거 맞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8.6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식에 구했네요. Y는 0.2x 마이너스 8.6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국 구하는 건 뭐예요? 최대 산소 섭취량이잖아요. 언제? HR max일 때. 그래서 이 x에다가 이제 180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27.4 ml per kg 미닛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첫 번째 어떤 점을 쓸 것인가에서 이제 분당 심박수가 110회 이하로 나오는 거는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VO2 max를 추정하는 데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은 버리는 거. 두 번째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 선형 방정식을 구하는 거, 선형 회귀식을 구하는 거. 3번은 거기에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입을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학적인, 그러니까 운동 부하 검사에 대한 지식과 수학적인 어떤 감도, 센스도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여러분 꼭 푸는 방법을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를 푸는데 저는 굉장히 헷갈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심장 제할 페이스 2를 마친 후 실시한 트레드밀 운동 부하 검사 결과인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최대 운동 능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50세 80kg이고 운동 부하 검사 결과를 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보면 이제 이런 표는 뭐 앞에는 다 볼 거는 없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났다. 이때까지 했다. 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거고 그 대사량 추정 공식을 2개를 줬단 말이야. 걷기랑 달리기를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걷기를 했을까? 달리기를 했을까? 그거를 뭔가 판단하는 게 어떻게 알지라는 게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시험에 직접 나왔던, 그러니까 제가 이 시험을 직접 풀었던 그 당시의 수험생이었다면 일단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었을 것 같아요. 걷기식도 해보고 달리기식도 넣어보고 그래서 답을 찾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심장 재활 페이스 2를 맞췄으니까 어쨌든 심장 재활을 맞췄으니까 바로 달리기를 시켰을 것 같지는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걷기를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걷기를 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걷기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O2는 3.5에다가 플러스 0.1 곱하기 자 속도를 지금 여기 속도 단위가 마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1mph는 26.8 m/min으로 바꾸겠대요. 그래서 속도가 왠지 단위가 이제 이걸로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3이죠. 3 곱하기 26.8을 해주고 그 다음에 1.8 곱하기 속도는 3 곱하기 26.8이고 곱하기 경사도가 지금 14.5%니까 0.145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기 두드려서 이제 풀게 되면 32.524 ml/kg 미닛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야? 답에서 원하는 단위가 매트 아니면 리터 퍼 미닛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위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단위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524 ml/kg 미닛인데 내가 위에다가 매트만 일단 남겨야겠네. 그러면 1매트는 뭐였죠? 3.5 ml/kg 미닛이 되겠네. 요거는 이제 밀리리터 없어지고 미닛 킬로그램 없어지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9.29 매트가 나옵니다. 근데 답을 봤더니 좀 없네. 그렇다면 다시 구해보자. 32.524 ml/kg 미닛이 나왔고 자 이번에는 리터 퍼 미닛으로 고쳐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고쳐주는 거죠. 일단 킬로그램부터 없애자. 80kg이네 이 사람. 80kg. 그 다음에 리터가 올라가야 되니까 1리터는 1000ml. 요거 이제 풀게 되면 밀리리터 없어지고 킬로그램 없어지면서 리터 퍼 미닛만 남네요.
계산하면 얘는 이제 2.60 리터 퍼 미닛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된다. 약 2.7 리터 퍼 미닛이라고 되는데 이게 아무리 계산기를 풀어도 2.7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답이 일단 2.6에서 가장 가까운 게 2.7이니까 저는 답을 3번으로 이제 하고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2.7도 어떻게 보면 답이 아닌 거잖아요. 나는 아무리 풀어도 2.6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단위 조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좀 많이 헷갈렸던 아무튼 문제였고 답조차도 뭔가 막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심전도 판독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봤을 때 ST분절, 다운슬로핑 ST분절 하강이죠. 가역적 심근 허열. 그래서 기역 맞는 표현이고요. 그 심장 전기축은 0에서 90도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리드 1이랑 AVF를 봤을 때 요게 이제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자각 차단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 큐파에서도 막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그런 큐파가 관찰이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니은이랑 리을은 틀린 표현이 되겠다. 여러분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민감도랑 특이도 구하라는 문제이네요. 일단 이 사람이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협심증 진단 판정을 받았고 이 사람도 운동부하 검사 시켜본 거예요. 그러면 표를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자, 일단 협심증 관련해가지고 자, 협심증이 있다. 그다음에 협심증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운동부하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질환이 있다라고 양성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음성을 받은 사람이 있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진짜 양성을 받은 사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가양성, 그 다음에 음성, 가음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저희가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검사 인원은 총 200명이다. 이 4개의 어쨌든 그 표를 다 더했을 때 200명이 나오는 거고 운동부하 검사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 운동부하 검사의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가 총 더해서 48명이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운동부하 검사의 진양성 판정은 36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진양성은 어디죠? 여기죠. 여기가 36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가양성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12명이 되겠네요. 이 두 개를 더해서 48이 나와야 되니까. 자,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이 60명이래요. 자, 질환 판정 그 받은 사람이 여기가 이제 60명이라는 거죠. 여기를 다 더했을 때 여기가 60명이니까 여기 그 가음성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겠어요? 24명이 되겠네요. 자, 총 200명의 검사 인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진음성을 받은 사람들은 총 빼버리면 여기 숫자가 128명이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 민감도랑 특이도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민감도는 어떻게 구하죠? 질환이 있는 사람들 대상이었어.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진양성 여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총 지금 어떻게 되냐? 여기죠. 여기 사람들 중에서 얘가 몇 명이니? 라고 했으니까 60명 중에 36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60%가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특이도. 자, 특이도는 어디서 구하는 거죠? 질환이 없는 사람들 대상이었어. 질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음성이 몇 명이니?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2 플러스 128 분의 128 곱하기 100을 해버리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냐? 91%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뭐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심장의 방실결절에서 심실로의 정기적 전도가 지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방실결절, 그 전기 신호를 잠깐 늦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동방결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방실결절을 오는데 그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기적 지연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그 지연이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PR 간격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 부하 검사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기본 개념을 외우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고, 어쨌든 거기에 플러스 수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풀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에 더해지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동안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하셨다면 무난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과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